네. 네, 대구 북구갑 권한희 의원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이제 통신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것이 방송인지 통신인지 우리 이용자들이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 우리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중에서 우리 통신 관련한 방송통신 관련한 민원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평균이 한 60%가 됩니다. 네. 이 말은 그 소비자원에 신고되는 민원들의 한 60% 이상이 전부 통신에 관련된 것이고 그 통신에 관련된 것을 그럼 소비자원에서 처리를 합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 그 방송통신위원회나 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5년 동안에 그 60% 이상의 민원이 예, 통신 서비스나 방송 통신 관련돼서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민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동전화 서비스가 가장 많은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피처폰 관련한 민원,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한 민원,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관련한 민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요. 뭐 휴대폰을 개통할 때 대리점과의 어떤 그 계약이 잘못되는 경우, 그리고 또 요금 청구 관련돼서 잘못된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소액 결제 이 관련해서는 민원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에 1882건이었는데 2013년에 8,900여 건으로 5배 정도 정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액 결제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요. 콘텐츠 제작자, 그 다음에 결제 대행사, 네. 앱스토어 운영자, 이런 다수 사업자가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누구한테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방통위로 이첩되는 민원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단순하게 소비자 민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이용자라는 관점으로 보고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예. 예. 현재 그 방송 시청자나 통신 이용자의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방송 컨텐츠라 할지라도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IPTV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IPTV법,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예. 그래서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송인지 통신인지 구분이 불명확한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요즘. 네, OTT라든가 DCS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용자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이걸 누구한테 또 하소연해야 되는가? 이게 방송인가? 통신인가? 이런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 사업자까지 우리나라에 진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에 이용자를 기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펴나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그러한 보호 수단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마트 생태계 전체를 포함해서 어떤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건 창구를 단일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 이용자 보호 체계를 위해서 이용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을 해서 제정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살펴보셨습니까? 예, 쭉 봤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예, 저희 정책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그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인데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과거에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했던 동영상 콘텐츠가 지금은 다양한 매체, 다양한 시간과 장소, 기기 제한 없이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방심위는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모바일 등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TV, 방송, 라디오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편성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유통시키는 정보, IPTV 콘텐츠 중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법 체계에서 다양한 유형의 방송 서비스가 방송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이런 동일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비대칭 규제, 또 규제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실시간 다시 보기 서비스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네.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IMBC라든지 SBS 콘텐츠 허브 뭐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이게 저희들은 뭐 이게 유사 방송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사업자인 CJ 헬로비전이 직접 운영하는 티빙은 방송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방송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IMBC하고 SBS 콘텐츠 허브가 제공하는 푹은 방송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똑같은 티빙이나 푹은 똑같은 서비스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도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대책이 무엇입니까? 네. 뭐 위원님의 우리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방송법하고 IPTV법이라든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이런 개선을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